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8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이 있고, 세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 다음 강의 시간에 배우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2편 중개실무 부분에 따로 강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신고 의무에 있어서 용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란 뭐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는데 이때의 부동산 등은 부동산, 아까 방금 말한 토지 또는 건축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세 번째,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있어서 첫 번째,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이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이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자, 이 거래 당사자는 누구? 바로 매수인하고 매도인입니다. 부동산 등이 매수인, 매도인. 자, 이 거래 당사자 등이 어떤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 체결. 어떤 것들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죠. 1번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아니면 토지하고 건축물 합친 거 다 포함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매매 계약이냐면 택지개발촉진법. 자, 택지개발촉진법. 또 하나, 또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세 번째는 자, 어떤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지위의 매매계약. 첫 번째, 요 이에 따른 지위겠죠.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에 따른 지위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런 것들을 매매계약 했을 때도 역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보통 분양권 또는 뭐 입주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신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양권, 입주권이라고 하지 않고 지위라고 얘기를 해요. 지위.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아니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리고 입지자로 선정된 지위, 뭐 이런 식으로 지위라고 표현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 거래 당사자는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를 하는데 실제 거래 가격 등, 자, 신고 내용이겠죠. 신고 내용을 신고를 하는데, 신고 내용, 이건 뭐 좀 이따 딱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제 하냐?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꼭 거래계약 체결일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체결한 날, 계약서 쓴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고, 뭐 대금을 완납한 날, 등기 등록한 날, 절대 안 된 거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자,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권리의 대상이 부동산을 말합니다. 자,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 신고하냐? 그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신고관청. 이 신고관청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시군,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군, 구청장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시군, 구청장이냐면 이 계약 체결한 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를 관할하는, 거길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바로 제주도를 말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을 말합니다. 자, 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합니다? 신고를 받는 관청이다 해서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신고 내용이 뭔지 이제 신고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하는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신고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신고사항.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자,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 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리고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거래 가격. 자, 실제 거래 가격. 자, 여섯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2입니다. 5에 5가 있고 5에 2.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자, 이 자금의 조달 계획. 그리고 5의 3은 거래 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자,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자, 근데 이게 5의 2, 5의 3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바로 그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자, 이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자,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면 요 5의 2하고 5의 3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계약의 조건, 뭐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워낙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머리 글자, 중요 글자 위주로 꼭 인계소종면, 인계소종실, 자입조계 해서 꼭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7가지, 물론 2가지가 투과돼서 9가지지만 번호로는 7입니다. 7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고 방식.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자, 이 신고 방식은 서면 신고를 하죠. 전자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뭘 한다? 공동으로 서명, 그리고 날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전자인증의 방법도 포함을 합니다. 하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방법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한쪽이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자, 이게 공동신고예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이제 하는데 어느 한쪽이 안 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일방이 거부한 경우에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자,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요. 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리고 사유서가 필요해요. 사유서. 자, 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신고 방식이 또 다른 건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 어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돼요. 그 신고 방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역시 이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예요. 신고필증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신고필증 이거 교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 며칠 후, 7일 후에 발급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한다는 거 꼭 암시하십시오. 요 이전에는 즉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가 있어요. 발급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검인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한번 신고했으니까
거민신고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신고 등 금지합니다. 거짓 신고하면 안 되죠. 거짓 신고 금지. 자, 거짓 신고 금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의 확인.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전반적인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